안녕하세요. 양정기의 킥스토리 오늘 18번째 시간에 소개할 농구화는요, 휠라의 그랜트힐 1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최초에 1995년도에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그랜트힐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미 대학 농구에서는 슈퍼스타였던 선수였어요. 당연하게도 전국구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던 선수였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음 조던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그런 주목을 굉장히 끌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 시기 때 넥스트 조던으로 첫 번째로 꼽히던 선수가 바로 그랜트힐 선수였습니다. 대학 농구에서 이미 2번의 우승을 합니다. 미국 대학 농구는 NBA보다도 우승이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번이나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인기는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이클 조던의 어떤 그 공백 시기였던 그 시기에 95, 96년에 올스타 투표 다 1위를 차지합니다. 굉장한 인기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인기도 역시 굉장히 대단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150만 족이 팔려나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듀크 대학교 출신인데요. 굉장히 농구 명문으로 알려진 그런 학교죠. 듀크 출신의 어떤 NBA 선수들 몇 년을 보면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배출이 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한때 20점의 10리바운드를 밥 먹듯이 했던 엘튼 브랜드 선수도 생각나고요. 또 르브론하고 말년에 잠깐 같이 하기도 했던 쉐인 베티에라는 선수도 있었죠. 카이리 어빙이라든지 최근에 자이언 윌리엄슨까지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던 농구 명문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 인기가 어땠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충분히 가늠이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크로스오버 동작이 굉장히 신속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수비를 매끄럽게 제치고 뚫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돌파를 주무기로 삼았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더욱더 조던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로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그랜트힐이 데뷔해서 활약하기 시작했던 그 즈음부터 NBA를 즐겨보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NBA 카드, 그랜트힐의 카드를 굉장히 많이 모았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이미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경기 매너도 굉장히 젠틀했기 때문에 어떤 이 시그니처 슈즈의 필라의 이 컬러, 흰색의 네이비에 빨간색이 이렇게 조화롭게 배치된 이런 컬러들도 그랜트힐 선수하고 굉장히 잘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품은 이미 2014년에 대대적으로 발매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랜트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95, 더 95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나름대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지 95, 96, 97 그랜트힐 1, 2, 3가 다 나왔었고요. 그 제품 이외에도 제리 스택하우스가 신었던 스파게티, 그리고 자말 메시번의 MB라는 신발도 나왔었고요. 케빈 존슨의 시그니처 제품까지 바스켓볼 라인이 아주 대대적으로 리트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지 휠라에서 2019년에 그랜트힐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9년에 리트로가 된 이름은 그랜트힐 1으로 제대로 리트로가 되었어요. 어떤 이런 뜨거운 반응을 휠라에서도 이제 받아들였는지 NBA 선수도 한 명을 또 스폰하기 시작했는데요. DJ 어거스틴이라는 포인트 가드 보는 NBA 선수, 그 선수는 휠라 제품을 사용을 하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좀 특이한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위에 어퍼는 스파게티 어퍼를 쓰고 있는데 밑에 솔은 그랜트힐 1의 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제 뇌피셜로는 선수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휠라에서 이 로고가 담겨있는 이 솔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한 것이 아닌가, 광고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좀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에선 79,000원이라는 가격에 발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착한 가격인데요. 해외에서는 11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착한 가격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필라 브랜드의 농구화 라인이 좀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피팅과 재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가죽이 전부 사용이 되는 그런 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 농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이 좀 나요. 이 혀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합성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합성 가죽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뭐 착용하는 데는 그렇게 투박하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착화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예전 어떤 농구화의 어떤 그 유행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조던 9이라든지 10 동시기에 좀 나왔던 그런 신발들에서 보이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뭐 바깥쪽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낸 것들도 에어조던 시리즈에서 조금 익숙하게 봤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고리에다가 끈을 끼우는 이런 방식이 예전에는 그래서 스피드 레이싱 시스템이라고 해서 끈을 이렇게 쫙 당겨주면 한 번에 좀 빠르게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이 제품 역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농구화의 어떤 유행하는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착화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휠라 브랜드에서 최근에 나오는 뭐 어글리 슈즈 개념으로 나오는 많은 그 리트로 슈즈들이 대체로 좀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번 이 제품도 굉장히 착화감에 있어서는 뭐 여타 브랜드에 전혀 뒤짐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것을 좀 농구화로 사용했을 때 피팅에서의 좀 한 가지 약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끈을 조일 수 있는 이 슈레이싱이 되는 이 포인트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미드컷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끈 구멍 4개로 완전한 피팅을 좀 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지금 이 위에 이렇게 끈을 하나 더 껴놨는데요. 이건 원래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건 임의로 뚫어 가지고 끈을 하나 더 끼운 거예요. 원래는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로 여기를 꽉 조이게 되면 이 위에 요만큼이 남는 부분은 아무 쓸모없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조여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노는 부분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이 힐컵이 단단하게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 힐컵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가 이 뒤쪽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텐데 이 끝에까지 완벽하게 락다운을 못 해주다 보니까 뒤쪽이 뭔가 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힐이 빠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힐이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제대로 이렇게 여기를 꽉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고 이 리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왠지 신으면 발 뒤쪽에 그 아킬레스 있는 쪽이 굉장히 좀 피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날의 컨디션이 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좀 착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쪽이 조금 피로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피팅감이 분명히 부족하다. 피팅에 분명히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자면 끈 구멍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끈을 하나 더 끼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맨 위에서 락다운을 한번 제대로 해주고 나니까 비로소 농구화다운 피팅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런 식의 피로감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시고 뭐 농구를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 위에 구멍을 하나 꼭 더 내셔가지고 끈을 끼워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착용을 하시고 농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하나 더 끼우면 피팅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휠라는 280 이상의 사이즈를 내주질 않습니다. 저는 나이키 285 사이즈를 주로 착용하는데 뭐 85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80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뭐 85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발볼이 그렇게 좁거나 길이가 많이 짧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85를 신는 제가 80을 사용했는데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착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신으면 신을수록 이 어퍼가 발에 좀 맞게 늘어나는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 정도 내려서 착용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280 사이즈 498g이 나옵니다. 500g이 나오기 때문에 무게 자체는 꽤나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무게 밸런스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퍼 무게하고 솔의 무게가 비교적 균형을 잘 잡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착용했을 때 그렇게 무겁다라는 생각은 별로 느끼질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뭐 무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디까지나 무게에 좀 민감한 분들이 좀 착용하시기에는 500g 정도의 무게는 조금 무겁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팅과 재질을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중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퀄리티는 사실 뭐 15만원 이상의 뭐 나이키 리트로 제품들에 크게 뒤짐이 없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팅에서의 좀 문제점, 그것 때문에 조금 낮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지 패턴은 그냥 크게 좀 이렇게 내놓은 청어가시 패턴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전방과 후방까지는 이렇게 뒤쪽까지 아웃솔을 이렇게 쳐 올려놔서 나름 당시 어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돌파를 주무기로 하는 그랜트힐에게 굉장히 좀 최적화된 잘 돼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측면은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재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질 않아서 먼지를 뭐 끌어모으거나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 측면에 아무런 패턴이 없는 이런 공간들은 살짝 영향을 받으면서 좀 미끌리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가드 포지션이시고 달리는 동작이 많다거나 뭐 좌우의 움직임이 많은 헤지테이션 무브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캐치앤슛이 좀 빈도가 많은 편이고요. 뭐 그렇게 활동량이 많은 뭐 편은 아닌 아저씨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만, 활동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접지력은 좀 부족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접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리트로라는 제품인 것을 좀 감안을 해보자면 그렇게 나쁜 접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조던 아까 전에 뭐 9이나 10도 말씀드렸지만 동시기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접지력도 대체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쿠셔닝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이 필라도 쿠셔닝 시스템 2A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에는 적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나 있는 것이 이게 원래는 들어가 있는 건데 리트로 때 빠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제품에는 이 2A라는 표시가 없어요. 제가 2탄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 여기 2A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뭐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파일론으로만 이루어진 쿠셔닝입니다. 다만 이 필라가 이 폼 쿠션을 사용하는 노하우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파일론 쿠션인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깔창 안에도 바닥에 조금 더 쿠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감은 충분히 농구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만한 부드러운 쿠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 자체의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쿠션 자체도 당연히 뭐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농구를 하는 데는 전혀 뭐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뭐 이제 지상고가 좀 낮고 쿠션 세팅이 조금 빈약한 그런 제품보다는 저의 경우에는 훨씬 더 쿠셔닝을 좋게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높이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좀 지상고가 높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포워드나 빅맨 보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쿠셔닝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높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가죽 어퍼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발 자체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쿠션도 중간 정도는 가는 쿠셔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 농구화를 좀 설명드릴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찰스 바클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랜트힐이 필라에 쓰레기 같은 신발을 신어서 저렇게 부상을 당한 거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필라 농구화가 나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머리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랜트힐이 이 제품을 착용할 때는 풀 시즌을 다 멀쩡하게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내 프로농구 팀들이 필라 스폰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적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예전 뭐 대구 동양 팀이라든지 안양 SBS 뭐 이런 팀에서도 다 필라 제품을 신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시즌을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는
발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너무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버리셔도 좋겠다라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한마디 요약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장해야 될 90년대 대표 농구화라고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기의 킥스토리 항상 즐겨봐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반가운 농구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